어이 브라더, 뭔 반응이 이렇게 건조해? 오랜만에 보는 형인데 너무 퍽퍽한 거 아니냐? 이 양반이 좀 정신을 좀 혼미하게 하시네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나 정확하게 그 눈빛을 너한테 읽었는데 임마. 야, 4885. 너지? 너나 잘하세요.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난 저기 모히또 와가지고 몰디브나 한잔 하려니까. 매력적인 꼰대들의 영화 잡담, 영화로 스타가 되고 싶은 사람들과 영화를 마스터하고 싶은 사람들이 만드는 딱 대중의 눈높이로 보고 듣고 이야기하는 시네마스타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할까요? 네, 영화의 사회공헌 담당원입니다. 대충 뭐 성의 있게 하라고. 그러니까. 너무 다 아는 것 같아가지고 말년병당 같아. 아, 왜 처음 듣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럼 처음 듣는 분들 아, 계시니까. 그런가? 네. 그러면 영화관에서 사회공헌을 담당하고 있는 황대리입니다. 네, 황인지 대리님 나오셨고요. 네, 집에서 시나리오를 타이핑하고 있는 배준현입니다. 네, 배준영 감독님. 뭐 타이핑 들어갔습니까? 하고 있어요? 네, 타이핑 했는데 뭐 저장하기 싫을 때가 많고 이제 머릿속 구상보다 타이핑으로 넘어가야겠다. 의자를 새로 샀어. 네. 책상이다. 유튜브에서 넷플릭스 공인 소셜 인플루언서를 하고 있는 이승국입니다. 네. 천재 이승국. 네, 천재 이승국. 나오셨습니다. 전체 빼앗았어. 네, 그리고 대중의 눈높이로 영화를 소개해드리고 있는 영화 큐레이터 김프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도리를 찾아서 쭉 소개를 해드렸는데 전반적으로는 평이 괜찮았잖아요. 아, 근데 저 아까 얘기한 나랑 아니요, 깜빡했다. 전 좋다고 안 했어. 이건 확실하게 전 좋다고 안 이 했어. 제목이 네. 도리를 찾아서인 게 되게 재밌어요. 아,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원작인 니모를 찾아서는 정말 말 그대로. 니모가 멀리 떨어졌는데 니모를 찾아가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근데 도리는 지금 도리가 찾아가고 있는 건데 되게 약간 은유적으로 도리의 자아를 찾아가는 뭐 도리의 뭐랄까 도리의 방법을 찾아가는 뭐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영어 제목도 파인딩 도리예요. 네, 똑같아요. 그대로. 네. 근데 거기 또 그러고 보니까 그 대사가 나오잖아요. 도리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네, 도리. 다른 사람들이 막 말하기 시작하고 마지막에 도리도 자기가 난간에 부딪혔을 때 도리라면 어떻게 할까라고 네. 스스로가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도리스 웨이를 찾는 얘기거든요. 되게 웃긴 게 제가 최근에 넷플릭스 끊기 전에 그래도 한두 개 보고 끊어야지 하면서 찾다가 프랭크 시나트라 다큐멘터리를 찾아가지고 마이 웨이. 그게 한 4시간 돼요. 한 2분 돼. 2시간 되는데 그걸 내가 다 보고 앉았다니까. 보는데 마이 웨이 나오는데 프랭크 시나트라는 어떻게 했을까? 그 얘기를 4시간 동안 하고 도리를 찾아서를 심야로 보고 그 다음날 조조로 배너를 보러 갔네. 이게 막 섞여가지고 막 뭔가 공통점이 딱 이 안에서 내가 비틀즈 코드를 찾아내야겠네. 마이 웨이다. 프랭크 시나트라와 도리의 그 비틀즈 코드는 자기 방식으로 삶을 살아간다. 황대리 웃음소리랑 비슷하네. 자기 방식으로. 자기가 바로 자기 웃고. 진짜. 뭐. 프랭크 시나트라는 이제 마이웨이를 부른 분인데 네. 이 크루닝한 보컬. 네. 백인들이 네. 또 재즈 잔잔한 역으로 크루닝한 보컬. 그렇군요. 그게 또 분이죠. 예, 네. 대표적인. 그래가지고 이 백인들이 그때 한참 네킹콜 같은 사람들이 또 이게 제가 또 재즈를 하다 보니까 재즈 큐레이터 김프로님과 아니 왜냐면 도리를 찾아서가 네네. 영화가 딱 끝났는데 네. 맨 마지막에 나오는 네, 그 노래가 언포게터블인데 그거를 넷킹콜도 부르고 넷킹콩의 딸이 넷킹콜의 딸이 나탈리 콜인데 네. 얼마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 양반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승철의 딸인 거야. 아니면 무슨 조용필의 딸 이런 거야. 가수인데. 얼마나 이 비교됐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잘 못 떴어요. 계속 그러다가 아버지를 못 넘어서 계속 그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이 양반이 그걸 인정하고 내가 아버지 딸이기도 하다. 그래가지고 뭘 냈냐면 아버지 영상에다가 그 듀엣을 했어. 복원해가지고 아버지 영상 틀고. 그래서 언포게터블이라는 음악이 나올 때 그 거기다가 듀엣으로 자기가 입혀가지고 앨범을 냈거든. 대박을 쳤어. 상을 막 휩쓸고. 그래서 그걸로 아주 발딱 섰었는데 그 노래가 나오더라고. 그래요. 그 그래가지고 버전이 도리 거기. 아니 거기는 이제 다른 사람이 불렀는데
언포게터블이 나오는데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도 약간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게 도리가 부모님을 찾아가지고 뭐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맨날 까먹는 애인데 제목이 언포게터블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이렇게 섞어가지고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딱 이제 재즈를 아니까 보이는구나. 딱 그래서 내가 재즈가 알고 싶다. 시네마스터 시작하겠습니다. 그거를 페북에다 썼어. 그랬더니 그 디즈니에 다니던 제 아는 사람이 지금은 이제 애플을 다니는데 디즈니를 오래 다니던 친구가 썼더라고요. 픽사는 재즈를 원래 좋아한대요. 그래서 자유롭고 좀 그거를 재즈에서 굉장히 많이 차용해서 쓴다고 하더라고. 그렇구나. 요런 또 깨알 생각. 이렇게 근데 그 노래가 되게 유명한 곡이긴 한데 그죠. 이번에 부르는 사람은 시아라는 사람이에요. 시아라는 가수는 근데 얼굴 없는 가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무대에 나올 때 은발 단발머리에 이제 얼굴을 이까지 가리고 그래요? 네, 얼굴 없는 가수인데 꼭 뮤직비디오에 자기처럼 가발을 입혀놓은 자기의 일종의 페르소나들을 데리고 뮤직비디오를 찍는데 유튜브에 시아의 뮤직비디오를 한번 찾아보시면 정말 기가 막혀요. 그래요? 네. 그 사람이 샹들리에 부른 사람이에요. 네, 샹들리에라고 거기 이제 11살짜리 천재 발레리나가 거기 이제 뮤직비디오 나와서 시아와 똑같은 머리 스타일을 하고 이제 그 춤을 추는 뮤직비디오인데 또 이 시아라는 가수가 그 언포게더블을 불러서 이 애니메이션의 마지막 그 장식하니까 좀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저는 가수는 몰랐는데 네. 아무튼 되게 신기했어요. 야, 이거 그거까지 어떻게 따라갔대? 대충 알고 있었어요? 네, 시아라는 가수는 원래 제가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시아의 샹들리에라는 노래를 유튜브 뮤직비디오 한번 찾아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네. 여기서 약간 드립이 하나 생각나는데 참을게요. 너무 없어 보인다. 할 테니까 편집해주세요. 시아 준수? 아이, 이거 써야지. 정시아라고 그러죠, 정시아. 내가 3분 전부터 꿀떡 삼키고 있었는데 절대 안 해야지 하고 그러니까. 편집될 거야. 이런 건 편집하지 않지. 구독자가 이제 3,000명을 넘어서. 그래요? 네. 드디어 3,000명이 3,000명을 넘어서. 대박이다. 힘겹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속도가 조금 둔화되고 있는 것 같아. 스팀팩을 써야 될 한 것 같아요. 2,500까지는 저희가 쭉쭉 올라가다가 2,500부터 약간 주춤하더니 3,000까지는 조금 힘들 것 같거든요. 네. 진짜 어쨌든 10,000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언제 가나? 우리 저 최유아 씨 모시려면 정말. 오매불 10,000까지는 가야 되는데. 마고로비도 모실러야 되고. 영어 공부해야겠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리를 찾아서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거 그냥 쓸데없는 얘기부터 시작할게요. 새 공포증이 있거든요. 진짜. 아니, 새가 너무 무서워요. 좀 싫더라. 비호감이다. 새가. 그러니까 누구나 조금씩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히치콕 새도 보셨어요? 히치콕 새는 그러니까 보면 미쳐버려요. 그냥. 그 영화를 보면.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새들이 공격하다가 아무 이유 없이 공격을 멈추고 끝나잖아요, 영화가. 자기들이 우리를 살려준 거 아니냐. 지금 저는 항상 그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거든요. 진짜. 예. 근데 이번에 그 베키가 심지어 그리고 저는 물고기에 대한 트라우마도 있어요. 어떤 트라우마냐면 생선을 되게 좀 약간 보면 무서워해요. 그래서 안 먹습니까? 먹긴 하는데 이게 노릇노릇하게 구워져 있고 잘라져 있으면 괜찮은 거지. 둥둥 떠 있는 시체들 사이에 있다가 얘네가 모르고 이렇게 툭 했는데 얘가 붕 뜨고 그러잖아요. 전 진짜 혼자 비벼서 으악 이러면서. 전 그거 말고 새 얘기해서 그거 얘기하면 이번에도 도리를 찾아서 또 지나가는데 저 멀리 그 갈매기가 지나가면서 마이크가 지나가요. 마이크가? 그 갈매기 걔 이름이 마이크인지는 모르겠는데 걔가 짖는 소리가 사람 목소리로 낸 되게 재밌는 소리를 내요. 그래서 1년 내내 성대모사를 했었거든. 한번 해줘봐요. 그래서 마이크 이러면서 돌아다니는 갈매기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 마이크라고 부르는데 그 1년 내내 따라했거든. 너무 재밌어가지고 마이크 막 이러잖아. 근데 이번에 보면서 성대모사 바꿨어. 너무 마음에 드는 애가 생겼어. 벨루가 있잖아. 벨루가. 나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 생겼어. 이거 나올 때마다 고래. 나 진짜 너무 마음에 들더라. 근데 또 끝나고 나서 회사에서 내내 했잖아. 잠깐만, 팀장님 오셨나? 내내. 걔가 소리만 하면 별로 안 웃긴데
그 표정과 이걸 같이 하면 너무 귀여워요. 진짜 최고. 미치겠더라. 저는 캐릭터들은 좋았는데 원에 이어서 이건 굳이 안 만들어줘도 됐었다 싶은 게 어떤 포인트에서? 원에 우리 계속 말했던 것처럼 스토리를 워낙 많이 생각했기 때문에 도리를 이용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잘 다룬 건 알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다루는 전개 방식이 제가 그냥 갖고 있는 제 기준에서 픽사라는 브랜드를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픽사스럽지 않게 다룬 것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도리가 자기 기억을 찾아가고 부모님과 재회하고 또 몇몇 리뷰를 읽어보니까 서로 부족한 점이 있는 동무들끼리 도와주는 해서 가족을 이뤄나가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려고 했던 것도 알겠는데 니모를 찾아서부터 시작되는 월리도 그렇고 카도 분명히 그랬을 거고 몬스터 대학교 몬스터 주식회사 다 문제 해결 방식이 그냥 너무 쉽지 않고 나름 생각하지 못한 문제들도 생기고 그걸 해결하는 방식이 또 생각 못한 방식이 있고 했는데 여기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우리 방금 했던 그 우하는 그 친구랑 그 친구의 음파 기술이랑 행크가 다 해요. 문어가 카멜레온 색깔 해갖고 도망 다니고 물 밖에 다닐 수 있다는 것만으로 거의 모든 게 다 해결되는 느낌. 그래서 약간 내가 즐겨왔던 픽사의 스토리 전개 방식과 조금 안 맞다. 진짜 빤가 보다. 이런 걸 기대하고 가? 저는 픽사 이야기에 좀 기대하는 게 있어요. 저도 그 생각이 들더라. 그냥 애니메이션답게 풀었다. 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근데 픽사가 보통 이렇게 풀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보면. 저는 이제 오히려 반대로 언제부턴가 그 애니메이션에 대한 게 끊어져가지고 아마 연애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연애하면서는 오히려 더 봐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연애 때문에 뭐 이렇게 그냥 가서 봐야 되니까 봤던 것 같은데 언젠가부터가 이제 그런 필요가 없으니까 안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애니메이션을 끊어지고 나니까 진짜 오랜만에 본 애니메이션이거든요. 이게 뭐 인사이드 아웃도 저는 안 봤어요. 막 재밌다고 하고 꼭 봐야 된다고 하는데 몰입도 잘 안 되고 저는 이제 조금 힘들게 봤거든요. 내 아들과 사귀는 며느리를 싫어하는 시어머니의 마음으로 나가서 봤거든. 저쪽에서 무슨 말을 해도 나는 별로야. 할 생각으로 나갔어. 돈 봉투나 쥐어주고 그만 가라. 약간 이런 마음으로 가서 꽁하게 앉아가지고 그냥 삐딱하게 앉아가지고 보는데. 그럼 좀 재밌다. 그러면서 보는데 끝까지 그냥 내가 계속 이야기를 따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정말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봐도 지루해가지고 막 나가고 싶거나 막 이러지는 않고 이 이야기가 계속 빨려가는구나. 생각보다 저는 괜찮긴 한데 그래도 우리 며느리하고 막 완전히 돌아서진 않았어. 나올 때도 그냥 그랬어. 그렇군요. 저도 이게 선뜻 가게 되진 않더라고. 이게 뭐, 아니까. 니모를 찾아서의 연장선이겠지 생각하니까 뭐 선뜻 그것 때문에 극장 가서 보나 싶었는데, 결국 그래도 뭐 방송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뭐 좀 볼만했던 것 같아요. 애니메이션은 그냥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그걸 해버리거든요. 단적인 얘가 도리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면서 멀리랑 니모가 그냥 물 밖으로 뛰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분수 타고 가잖아요. 사실은 그러다가 호흡 곤란해 지나가던 행인한테 밟혀서 터져 죽거나 막 이러면은 막 제가 제일 싫어 정신 파괴 멘트를 그러니까 제가 제일 보기 무서워하는 장면이 거기서는 이제 재현될 수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일단 그 걱정을 안 하고 있고 그걸 볼 때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면 얻을 수 있다는 거를 누군가 얘기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 세상을 살 때 그리고 네가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하면 그 마음을 알아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라는 말을 누군가는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송강호, 전도연, 한석규가 나와가지고 아니면 안젤리나 졸리, 브래드 피트가 나오는 뭐 어떤 영화로 찍었을 때 이게 작동하려나? 작동 안 할 것 같아요. 이거를 보고 의외로 울었다고 올려놓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나 울컥하는 거 있었어. 그래요? 근데 잠깐만 지금 그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우리 중요한 순서를 안 하고 갔는데 연천의 그 디테일한 줄거리 소개를 안 하고 디테일한 줄거리 소개를 하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뭐 하다가 여기까지 왔지? 그러게. 아마 이 시작은 제 재즈 자랑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너무 잘못했어. 사과드리고요. 자, 그 정리의 천재 연천께서 또 안 보신 분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분들을 위해서 정리하는 기분. 줄거리를 한번 한 큐에 쭉 정리를 한번 해주십시오. 일단
영화가 시작하면 내 자존심 상한 부분이 좀 이 부분이긴 했어요. 시작하자마자 도리의 아기 때 모습이 나와요. 그 너무 귀여워. 자존심 상해? 너무 귀엽고 너무 귀여운 목소리로 자기 엄마 아빠한테 교육을 받고 있잖아요. 기억을 잘 못하는 부분인 것 때문에 첫 대사가 그거였을 거예요. 안녕 나는 도리야. 나는 단기 기억 상실증을 갖고 있어. 라는 걸 반복 교육시키고 있는데 도리가 그런 대사를 해요. 나중에 엄마 아빠도 까먹으면 어떡해? 엄마 아빠도 날 까먹을 거야? 뭐 이런 대사를 오프닝부터 쳐서 난 그때 좀 자존심이 상했지만 울컥했어? 이미 울컥. 애기한테 저런 대사를 하게 하면 어떡해. 아, 그래요. 목소리는 귀여운데 나는 그 물고기 눈이 너무 커서 일단 그때부터 무서웠어. 희한한 포인트에서 무서워하네. 나 그 약간 마라톤 그 장면 생각나던데. 마라톤. 나는 장애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데 되게 슬픈 장면이잖아요. 약간 뭐 애가 귀엽긴 하지만 사실 얘의 이런 상태에 대해서 내가 심각하게 생각 안 하고 1편을 봤구나. 그거 딱 그런 느낌. 예. 저는 실망했어요. 너무 예쁘던 애가 컸는데 안 예쁘더라고. 역별했어. 그래, 그것도 슬플 수 있겠네요. 그 슬픈 부분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다가 장면이 전환돼서 탁한 바다에 갑자기 도리가 혼자 있어요. 알고 봤더니 엄마 아빠한테서 어떤 연유로 떨어졌는데 못 찾아가. 그래서 누가 도와주려고 해도 너 잠깐 여기 있어 하고 어디 갔다 온 사이에 도리가 그 말을 기억 못해서 딴 데 가 있고, 이렇게 어른이 될 때까지 도리는 방황하며 살죠. 그리고 어느 순간 자기가 뭘 찾고 있었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도리가 돼요. 그리고 나서 니모를 찾아가던 말린이랑 부딪히고 1편이 시작된 부분으로, 그게 1편의 시작이거든요. 안 봐서. 네, 그렇게 1편이 시작된 부분으로 가면서 이제 도리를 찾아서 그러니까 그 모험이 끝나고 도리를 찾아서 얘기를 시작하면서 니모를 찾아서 사건 이후 1년 후 다들 다 친하게 잘 살고 있는데 문득 자기 옛날 생각을 해내요. 니모가 다니는 학교에 현장학습을 같이 따라갔다가 물살 센 거 이렇게 구경하다가 가오리 때 지나가는 거 구경하다가 그걸 보고 옛날 생각이 나요. 옛날에 엄마 아빠가 물살 센 데 가지 말라 그랬는데 나한테 가족이 있고 가족이 나를 어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까지 갑자기 딱 기억이 나요. 그래서 갑자기 선언하죠. 가족을 찾아가겠다. 말리는 니모는 좀 제이슨 그럴 기능이다. 이렇게 또 예고편. 다음에 언젠가 저는 그걸 다루겠죠. 보면서 솔직히 제이슨 본 보고 싶다. 생각했어 진짜. 영화가 많이 내포하고 있네. 이미지에이션이. 많은 걸 생각하게 해주는 도리를 찾아서 이어나가 보면 그렇게 돼서, 근데 말리는 좀 사실 반대하는 입장이었어요. 작년에 1년 전에 내 아들 찾으러 바다를 건너편까지 갔는데 또 가야 되냐, 이제 좀 안정적으로 살자 하고 있었는데 도리가 또 이 대사를 치죠. 난 그냥 가족이 그리울 뿐이야. 그럼 또 말린이 취향 저격 당하죠. 자기도 그걸 해봤으니까, 아들 찾으러 가봤으니까 어쩔 수 없이 도와줘야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도와주기로 하고, 도리의 파편들이 조금씩 돌아오면서 그걸 도움을 받아서 캘리포니아 어딘가로 가면 된다는 걸 알아요. 캘리포니아 어딘가 도착을 하고 어디선가 음성이 들려요. 시고니 위보의 음성이 들려요. 나를 도와주지 않겠어요? 그래요, 시고니, 나 도와줘요. 시고니부터 해갖고 물 밖으로 나가요. 걔네가 도착했던 곳은 해양 연구소 같은 데인데, 그래서 그때부터 이야기가 두 개로 나눠져서 이어지는데, 말린이랑 니모는 도리를 구하러 가야겠다 생각하고, 그리고 도리는 그냥 그 안에서 그냥 그 안에 들어가서 또 깨닫게 돼요. 자기가 거기 태생이라는 걸. 그러면서 수족관들을 돌아다니면서 그 중에 행크라는 만능 치트키 같은 존재가 뭐 다 도와줘요. 어딜 가든 다 도와주는 문어 행크를 옆에 두고, 옛날 수족관에 있을 때 알던 친구들, 고래 베일리랑 데스티니라는 옛날 친구들도 만나면서 천천히 자기 집으로 돌아가죠. 조개만 보고 오면 집에 올 수 있어. 이렇게 교육을 시켜놨단 말이에요. 조개를 따라서 집에 갔는데 아무도 없어. 엄마 아빠 앞에서 어떻게 떨어졌는지가 기억이 난 거예요. 가지 말라고 했던 급물살을 휩쓸려서 수족관 저쪽 파이프로 잘못 들어가서 바다로 빠진 케이스인 거예요, 도리가. 도리는 내가 잘못했었어. 그래서 도리가 또 우여곡절 끝에 격리실까지 가서 자기 종족을 만나는데 거기에 또 엄마 아빠가 없어. 또 얘기를 듣죠. 너희 엄마 아빠가 네가 없어지고 난 후에 널 찾으러 격리실에 갔었는데 안 돌아왔어. 그 말은 죽었다는 말이야. 하면서 완전히 막 다크해지나? 이렇게 하는 와중에 말린이랑 니모는 어떻게 해서 또 격리실까지 와 있는 상태. 어쨌든 블루탱 안에 지금 니모, 말린, 도리까지 다 있는 상황에서 출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트럭이. 얘를 다 태우고. 니모 혼자 바다로 떨어져요. 바다로 떨어져서 다시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시작. 나 혼자 어딘지도 모르겠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바닥에 조개가 보여요. 그때부터 거기서 울었나 봐, 사람들이. 나도 그 즈음일 거야. 하더라. 그러니까
그 영화 내내 반복되는 질문이죠. 도리라면 어떻게 할까? 하다가 도리가 스스로 그 질문을 하죠. 나라면 어떻게 할까? 해서 자기에게 친숙한 기억들을 찾아가기 시작해요. 또 기억이 나서 조개를 따라가다 보면 화면이 뒤로 훅 나면서 조개 길이 여러 개가 있는 게 보이죠. 한 곳으로 이어지는 조개 길들. 그 거기서 엄마 아빠가 제외하고 아마 거기서 진짜 다 울었을 거예요. 거기서만 울었을 거예요. 이게 조개가 나는 막 전단지처럼 보이더라고. 네, 일단 그런데 그렇죠. 네. 조개가 저도 약간 그때 또 자존심 상합니다. 이렇게 심지어 그 도리가 거기 있을 때 부모님들이 가까이 오는데 그때도 조개를 한 다발 들고 있는 채로 만나잖아요. 맞아. 네. 그래서 도리가 부모님과 막 눈물에 재회를 하고 하는데 해피엔딩처럼 끝나야 되는데 지금 니모와 말리는 트럭으로 타고 클리브랜드를 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도리가 내 친구들 구해야 된다. 내 가족이다 걔네들은. 그래서 수족관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고래 2마리가 수족관을 탈출하죠. 점프해서 둘이가 수족관에서 나와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애니메이션의 세계로 들어가서 수달의 도움들을 받아서 수달이 포옹하는 귀여운 장면을 연출해서 도로 한복판을 막고 트럭을 해서 니모랑 말리를 내보내고 또 우리 만능 박사 행크님이 트럭 밖으로 나가셔서 사람들을 쫓아내고 트럭을 운전하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도리가 보고 행크가 운전하고 문어가 기지를 발휘해서 낭떠러지로 트럭을 몰고 모두가 바다로. 그래서 클리브랜드 행으로 예견되었었던 모든 물고기들이 트럭에서 쏟아져 나오며 그때 돌리는 또 시구님의 음성이 있죠. 우리 해양 박물관의 네. 마지막 임무는 제안으로 돌려보낸다. 하면서 슬로우 모션으로 모두가 바다 함께 빠지면서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다 잘 살고 있죠. 바다 낭떠러지에 가서 경치를 보면서 성숙한 도리와 그런 도리를 보면서 놀러와는 말린의 대화. 경치가 참 아름답다 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엔딩 하고 맨 마지막에 쿠키 영상 보셨어요? 쿠키 영상? 1편 마지막에도 어항에 있던 캐릭터들이 바다로 도망가는 씬이 있어요. 걔네가 비닐봉지에 이렇게 쌓인 채로 비닐봉지를 굴려서 도망가거든요. 그 캐릭터들이 아직도 바다에서 이렇게 비닐봉지에 이끼 이만큼 끼고서 이렇게 하고 있는 쿠키 영상 있죠.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무튼 이런 내용으로 이제 쭉 정리를 해주셨는데 어떠셨습니까? 되게 불편한 장면이 몇 개 있었거든요. 보다가. 이거를 보면서 불편할 수가 있어? 되게 불편한 장면이 몇 개 있었는데 제라드라는 애가 나와요. 제라드가 뭐 바다 표범들 2마리가 맞아, 있고 그 옆에 이제 그러면서 쫓아내는 거? 눈썹 찍고 걔가 이제 약간 모자라는 것 같은데 걔가 올라오면 딴 애들이 막 쫓아내고 그러다가 이제 그 바다 표범 둘이 결국은 근데 이제 우리 주인공 일행을 도와줘요. 그러면서 그 볕 잘 드는 그 바위에서 내려오면서 제라드한테 뭘 시켜. 그래서 제라드가 너 내 말 잘 들으면 여기 올라와서 쉬게 해줄게 해가지고 제라드가 올라와요. 올라와가지고 뭔가를 해줬더니 바로 또 쫓아내 제라드를.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바다 표범들 나가고 제라드는 그 바위에 올라와 있거든요. 전 되게 그게 불편하더라고요. 저도 그거 딱 되게 불편했어요. 그게 그러니까 느낌이 반에 웃긴 애들, 웃기고 인기 많은 애들이 좀 모자란 애들 놀릴 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걔네의 도움을 받아. 우리 주인공 친구들이. 근데 마지막에 승국 씨가 쿠키 영상에 얘기했다는 걔네도 바다로 갔는데 아직도 걔네는 그러고 있다. 걔네는 정말 사투를 벌이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웃기게 볼 수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애들이 보고 하하하 할 게 아니라 우리쯤 되니까 그게 별로 안 불편하고 웃기다 하는 거지. 사실 그게 되게 좀 불편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근데 그게 제라드랑 베키가 나올 때 불편했어요. 이게 다른 영화도 아니고 우리 계속 말하는 디즈니 픽사에서 만든 영화고 디즈니 특히 픽사가 디즈니께 됐으니까 디즈니의 모토는 우리가 몇 해 동안 얘기했던 권선징악을 너무 고전적이다 싶은 얘기를 어쨌든 우리는 이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계속 하는 곳인데 여기서 다룬 캐릭터가 자기 원하는 거 딱 얻자마자 다시 괴롭히고 쫓아내고 하는 캐릭터들을 그냥 웃음의 소재로만 사용하고 결국 주인공을 도와주는 착한 애들처럼 보여주고 걔한테 당하는 애만 약간 얼빵한 애인 것처럼 그게 되게 불쌍한 애인데 그러니까 약간 안 한 게 좀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웃음 코드를 만들어내는 센스를 발휘할 때 약간 좀 잔인해요. 그 영화. 근데 이게 그러니까 디즈니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것 같은 게 픽사에 간혹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걸 좀 덮어놓고 보자면 중요한 점은 도리가 장애가 있잖아요. 장애가 있는 애가 결국 장애가 치료된다는 내용이 아니라서 좀 좋았어요. 장애를 갖고 있음에도
얘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를 보여주는 얘기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황 대리님? 아니, 뭐, 생각, 못했던 지점은 아까 물개들 나오는 장면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좀 못했던 것 같은데, 뭐, 전반적으로 좋게 봤고, 김프로님 얘기하신 것처럼, 나 나이가 들었나. 되게 굉장히 재밌게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봐서 그런가? 좀 약간 흥이 좀 덜한 느낌? 아니, 조금 못 만들어서 그래요. 조금 못 만들어서 그래. 네, 감동을 분명히 주는 부분에서는 뭉클을 하는 건 있는데, 조금 뭐랄까, 악자짓거하게 그래 재밌었던 그런 기억에는 못 미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이거는 안 불편했는지 좀 궁금했어요. 이게, 그 도리 캐릭터가 이제 단기 기억 상실증이잖아요. 근데 기억을 못하게 되는 지점이 이렇게 일관성이 있지는 않잖아. 이걸 이 이야기에 집중하시는 분들은 약간 좀 불편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궁금하긴 했어요. 저는 사실 처음부터 시어머니 입장에서 봤기 때문에 다 고가롭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점이 다르니까. 단기 기억 상실증을 모르니까 그거는 어떤 형태로 나오나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이게 참 어디까지 잊어버리나. 저도 똑같이 걸렸는데 되게 걸렸는데 내가 저 병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니까 시비를 못 걸겠더라고요. 저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병이 되게 멀티를. 유명해진 게 원래 진짜 주위에서 만나볼 수 없는 병인데 되게 메멘토라는 영화 때문에 좀 많이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너무 또 치밀하고 철저하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영화를 또 메멘토에 되긴 좀 그렇긴 한데. 하여튼 뭐 그런 거랑 비교하신다면 좀 불편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궁금했었고 어떤지. 저는 이렇게 최근에 우리가 본 영화 중에 많이 실패했던 사례가 이제 플래시백이 나올 때마다 굉장히 실패했던 사례가 많잖아요. 사냥이라든가 타잔이라든가. 근데 플래시백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에 대한 거의 교과서적인 영화가 아닌가 싶어서 되게 좋았던 건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뭔가 돌아가면서 뭔가 이 지금의 이야기에서 공백인 부분을 채워주고 발견되는 부분이 플래시백에서 계속 나와주니까 이렇게 이야기 왔다 갔다 한다는 느낌이 안 들고 점점 더 점점 이해도가 점점 높아지니까 그게 불편하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다뤘으면 이 전작들이 예를 들면 사냥이나 이런 타잔 같은 영화들이 이런 식으로 됐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조금 반대. 이상하게 저는 그 회상씬들이 다른 여태까지 우리 다뤘던 타잔이나 이런 거랑 비슷하게 좀 지루하긴 하더라고요. 이때 좀 요런 거 하겠지 싶을 때 계속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뭔가 장애물이 생겼으니까 이제 회상 하나 하고 문제가 해결되겠군 싶은 부분에 당연히 나오고 단기 기억 상실증도 이때쯤 단기 기억 상실증으로 개그가 하나 좀 나올 법한 그림이 나왔군 하면 당연히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너무 예측 가능한 대로 계속 가서 좀 루즈하게 느꼈던 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 그러려면 진짜 엄청 많거든요, 플래시백이. 진짜 이거는 다른 영화에서 이 정도로 했으면 아마 못 봤을 거예요. 많았어요. 많았어요. 근데 이 정도로 그냥 잘 넘어갔다는 거는 넌 잘한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영화에 호의적이지 않은 태도로 계속 봤는데 박수 쳐주고 싶은 부분은 딱 그거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부모의 행방이 계속 궁금한 거예요. 그거는 참 부모가 죽었는지 아니면 부모가 어딘가 살고 있는지 이걸 진짜 모르겠는데 감동적이기도 해. 등장하는 그 순간에 막 딱 근데 자존심 상했다니까 진짜. 울컥한 그래서 거기는 참 잘했다 싶은데 그 나머지 모든 역경을 뚫고 지나가고 막 문제가 해결되고 하는 방법은 하나도 궁금하지 않더라고. 그냥 덤덤하게 보고 앉아가지고 어떻게든 해결되겠지.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 실패하지 않고 죽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쵸. 뭐 어떻게든 되겠지 뭐. 제일 영화 할 때 다음 장면이 궁금했던 씬은 그거였어요. 얘가 자기가 파이프로 들어가려고 할 때 급물살 타기 전에 자기 트라우마잖아요. 그것 때문에 부모님과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여태까지 보인 약한 모습 중에 제가 느끼기에는 제일 약한 모습이 그때 나타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의지를 갖고 급물살을 타야 될 때. 그런데 자기가 자신에 대해서 자각하고 있기 때문에 좌회전, 우회전, 말해줘도 난 분명히 까먹을 거야. 누구 나랑 같이 가줄 사람 없어요? 근데 없네? 가야 되네? 어떡하지 하는 그 순간이, 그리고 들어가서 정말 좌회전, 우회전 할 때, 계속, 이 소편 안 나오는 게 나았었다 싶으면서도, 그 순간만큼은 근데, 좀 이건, 해피엔딩으로 어떻게 가져갈까 싶은 부분은 딱 거기였어요. 그걸 그냥 너무 대놓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니네가 이걸 느껴야 되니까 이걸 해야 돼. 그리고 이제, 니네가 궁금한 걸 지금 가르쳐 줄게. 근데 아직까지 몰라야 되는 건 좀 이따 가르쳐 줄게. 이걸 너무 조율을 잘해서 볼 때 이게 좀 이게 설정이 맞나? 틀리나? 이런 생각을 아예 하질 못하고 그냥 쭉 따라가게 만드는 그런 기술은 뭐 픽사 애니메이션은 어느 정도 경지에 이런 것 같아요. 그 이야기가 참 촘촘하게 잘 만들어졌구나, 잘 디자인됐구나 흘러가는 하는 재미. 생각은 들더라고요. 이야기에 필요해서 만들었던 캐릭터인데 생각해보니 이 캐릭터는 왜 이렇게 살고 있었지라고 시작된 부분은 되게
그렇게 그러니까 하면 재밌네. 되게 잘 성공한 영화 한 편이 있는데 이걸 후속작을 만들어내는 방법에 있어서 그렇죠. 얼마나 많겠어. 또 이 님한테 시련이 보통 하는 거야. 시련이 또 생기나 또 이러고 찾으러 가나 이런데 이 중에 희한하게 뭔가 궁금할 것 같은 애한테 갑자기 계속 질문을 하면서 만들어가는 이야기니까. 되게 그러면 좋게 봐주자면 자기들이 니모를 찾아서 써먹으려고 아마 개그 코드를 담당하는 조연이었을 것 같은데 도리가 그때는. 예, 그땐 그 정도였어요. 그렇게 만들어놓은 도리에게 약간 미안했던 것 같긴 해요. 이거 기억상실증 걸린 애가 착하고 되게 긍정적이고 그래서 웃긴 건데 얘를 그렇게 써먹은 게 미안해서 얘를 주인공으로 해서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본 것 같다. 오케이, 거기까지 굉장히 좋고 저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그렇다면 저는 다음 영화엔 제라드가 나와야 그렇지. 된다고. 나 그 얘기하는 3편은 제가 주인공이 그래서 되겠지. 반성 좀 해. 근데 제라드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진짜. 네. 영어 이름 있어요, 감독님? 영어 이름? 영어 이름? 네. 제라드 아니야, 제라드. 아니, 다음 영화 왠지 감독님 하실 것 같아갖고. 내가. 제라드 빼. 시나리오 타이핑 하셔갖고. 자, 아무튼 그 가족들하고 같이 가서 보시기에 만 5세 미만만 아니라면 아유 우리 애기 못 데려가겠더라고. 미취학 아동들은 좀 힘들어하겠다. 조금 고민을 했는데 가서 봤더니 따라가긴 조금 힘들겠다 싶어서 좀 아쉽기는 했는데 뭐 어린 아이들이 있거나 뭐 그냥 부담 없이 데이트하시거나 이러기에는 가서 보시기에 뭐 충분한 영화가 아닌가 싶고요. 29일날 저녁에 많이 들어오십시오. 왜냐면 저희가 지금 페이스북 페이지에 손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디다 얘기할 데가 없어. 그래서 지금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7월 29일 금요일. 드레스 코드는 물고기? 새 어때? 새 어때? 하지마. 비둘기 모이 이런 거 지금. 썩은 생선. 많이들 찾아주시고 즐거운 시간 같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매력적인 꼰대들의 영화 잡담, 영화로 스타가 되고 싶은 사람들과 영화를 마스터하고 싶은 사람들이 만드는 딱 대중의 눈높이로 보고 듣고 이야기하는 시네마스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 안녕히 계세요. 좋아요, 구독, 공유, 알림 설정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안녕. 안녕.